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포 박쌤입니다. 상명대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가 돼가지고요. 작년 2024학년도 상명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서울권 광명상가 라인을 잡을 때의 그 광명상가 할 때 상이 상명대를 얘기하죠. 상명대가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근데 2023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입결이 이렇게 이 최저점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점수를 최저를 오픈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최저점을 보여주지 않고요. 다른 대학들처럼 최종 등록자의 70% 컷 성적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이 아니고요. 7등의 성적, 10명이다. 그러면 7등의 성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보고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대학 어디가에서 대학 어디가는 최종 컷이 아니라 이 70% 컷으로 성적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나온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문계열부터 볼 건데 고교 추천 전형이죠. 고교 추천 전형은 상명대는 2합 7의 수능 최저가 필요하고요. 이제 다른 대학들처럼 2합 7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렬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2023 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0%컷 순서예요. 그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작년 고3 학생들은 이 성적을 보고 어디를 지원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상명대는 기본적으로 사범대가 이제 굉장히 센 학교예요. 그래서 교육학부, 국어교육, 교육학과, 영어교육이 항상 여기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이 나오는 순서로 이런 식으로 가는 학교입니다. 인문계열은.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입결을 살펴보면서 뭐가 특이했었냐면 이 경영학부하고 글로벌 경영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계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학과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 교과 전형에서 이제 제 경험상 그 다음에는 이게 입결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 얘기를 할 때 2점 한 후반, 중후반 정도 넘어가는 아이들 상명대 경영계열 지원을 할 거면 보기에는 예를 들어 경영학부도 2.58이고 글로벌 경영도 2.75지만 이쪽 계통을 한번 넣어봐도 괜찮을 거예요. 점수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엔 되게 애매했어요. 상명대가 작년에. 자, 열어봐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교과 전형 입결이 움직이는 방식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교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해의 입결을 보고 기준 라인을 잡잖아요. 지원 기준. 이렇게 잡으면 예를 들어 그 전해가 3등급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높아서 한 2.9, 2.8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2.8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한 번에 추락해서 이게 3.4, 3.5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방식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꾸준하게 가는 방식도 있죠. 근데 보통 이런 대학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는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명대가 그래서 작년에 3점대가 넘어가는 학생들이 교과로 지원을 하기가 되게 애매했었어요. 왜냐면 이 70%건 넘어가는 학과들이 인문계열에서는 지금 보시면 3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학교가 가족복지나 공간환경 이게 나서 이게 3점대가 기록이 됐잖아요. 3.02,
3.03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점수가 조금씩 다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넣으세요라는 얘기가 입에서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2점대, 차라리 2점대로 진입하는 후반 학생들은 경영계열 넣고 싶으면 이쪽 넣으시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긴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스나이핑식으로 던져 넣을 것이면 요 라인에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올해 2024, 이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3이잖아요. 그러면 2024 70% 컷을 한번 볼게요. 70컷. 2024 70컷. 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를 볼까요? 국가안보학과는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실기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 공간환경학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제일 눈여겨서 지원하는 건 여기 공간환경학부하고 가족복지학과가 제일 치열했겠죠. 한번 볼게요. 점수가 그대로 있나. 공간환경학부 여기 있죠. 70% 컷이 2.96으로 올랐습니다. 3.03에서 2.96으로 상승을 했네요. 가족복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복지는 2.88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점수가 조금씩 올라갔죠. 조금씩 올라갔어요. 지적재산권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지적재산권 여기 있죠. 2.84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2.84. 경제금융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금융 2.78이네요. 어떻게 됐나요? 이 70% 컷이 2023이고 이게 2024거든요. 다 조금씩 올라갔죠. 제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구조 그리는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70% 컷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요 라인을 볼까요? 제가 작년에 어쨌든 그랬는데 아니요,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제 이야기에서 그냥 슬쩍 알아서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이 라인에서 2점대 후반에서는 내신이 나온 아이들은 요 라인에서 상명대 경영은 괜찮은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글로벌 경영이 얼마가 나왔냐면 70% 컷이 이게 무려 3.1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경영학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영학부가 70% 컷이 3.65예요. 자, 70% 컷이 3.65라는 건 이건 3점 더 후반까지도 쭉 갔다는 얘기죠.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요, 이렇게 촘촘히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듬성듬성 빠지거든요. 4등급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3점 후반까지는 갔을 거예요, 확실히, 경영은. 그래서 2.58에서 3.65로 떨어진 거예요. 70% 컷이 1.1 이상 하락했죠. 예. 이게 붙어가지고 좀 찢어질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보다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거 3.6 학생들이 과연 경영학부를 이걸 보고 작년에 그냥 과감하게 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다. 그래서 글로벌 경영은 늦게 했었는데 경영은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3등급 넘는 아이들이 들어갔다면 이거 쉽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70%만 봐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올해 근데 반대로 보시면 올해 어쨌든 2024학년도에 원서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지금 보시는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원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오히려 더 재밌는 판이 됐어요.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전형에서. 되게 재밌게 됐어요, 올해는. 대신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학부. 이거는 올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반등을 하거든요. 반등을 하는데 보통 2.58까지 똑같이 반등하진 않아요. 살짝 낮은 점수에서 반등을 할 겁니다.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인 거고, 그렇더라, 이런 거고. 자연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025학년도고, 여기 2024학년도입니다. 이거 헷갈리려나? 이게 2023학년도입니다.
2023 학년도 오타가 엄청나죠? 네.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건데 자연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24학년도를 보기 전에 2023학년도 상명대 입결 자연계를 보면은 지금 70% 컷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정렬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명대는 사범 계열이 되게 사범대가 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학교육과 굉장히 높죠. 아까 인문계열에서는 교육학과나 뭐 영어교육이나 뭐 이런 학과들이 셌지만 수학교육과 굉장히 높은 점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가톨릭대랑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세요?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가톨릭대 보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학생들이 모르겠으면 제가 그 영상 올렸던 그 가톨릭대 입결 설명하는 영상 한번 보세요. 그 가톨릭대 입결에서 이거 보고 제가 학생들에게 점수가 여기는 무조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던 학과가 있어요. 어디였냐면 가톨릭대에서도 의료학과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명대도 똑같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원서 넣을 때 원서 넣기는 싫겠지만 원치는 않겠지만 의료학과는 아마 안정적으로 점수가 좀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저랑 상담하실 때 얘기 다 들으셨죠? 안 넣더라고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떨어질 타이밍이잖아요. 의료학과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도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3점 넘어가는 작년에 입결을 보고 넣을 때 3점 넘어가는 학과들이 70% 컷이 요 3개 정도 있잖아요. 들어가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꼭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말아라 얘기했던 데가 전기공학은 이건 입결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여기 넣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학과가 전기공학이었고요. 이렇게 딱 마지노선을 그었었어요. 이게 쫙 올라갈 것 같은 학과 전기공학. 그리고 위에서 떨어질 걸 학과 얘기했었던 게 화학에너지는 좀 점수가 하락할 것 같다고 2점 중후반 가는 학생들한테 화학에너지 제가 추천을 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입결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참 재밌는 판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는 제가 과감하게 들어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입결이 나온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이런 걸 감춰볼까? 옆에가 잘리는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아까도 잘렸겠는데, 그러면 옆에 점수 기록한 게? 2024학년도 70컷을 여기다 한번 또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이과 걸 볼게요. 일단, 핀테크, 제일 낮았던 70% 컷이 3.37을 기록했었던 핀테크 이쪽을 볼게요. 3.06으로 올랐네요. 보시면 여기를 3.37에서 3.06으로 상승했습니다. 올라갔죠. 그다음 게임 전공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2.91이죠. 2.91로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씩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먼지능 2.98이네요. 그전엔 얼마냐? 3.94에서 2.98로 올라갔습니다. 70% 컷끼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선 잡는 걸 전기공학 잡았죠. 이거는 많이 올라갈 것. 왜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 넣었을 때 선택지를 준다. 그러면 어디 넣고 싶으세요? 점수 되는 학생들이. 이 라인에서는 전기공학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전기공학이 어이구야 2.69에요. 2.69. 2.9에서 2.69로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점수 보고 2.95 믿고 막 들어갔던 학생들은 우수수수 떨어졌겠죠. 이렇게 됐고요. 이 윗라인에서 볼게요. 제가 의료학은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70% 컷이 2.89입니다. 2.89. 사실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2.89, 2.6에서 2.89로 하락했네요. 화학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2.72. 펑크 수준은 아니지만 점수가 소폭 하락한 거 맞죠? 2.55에서 2.72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문 닫은 점수가 아니에요. 70% 컷입니다. 그러면 뒤로는 더 빠졌겠죠, 데이터가. 모집 인원도
그래도 두 자릿수가 되는 학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얼추 맞히긴 했죠. 그래서 작년에 상담을 할 때 얘기했지만, 전기공학은 작년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었고, 3점대 넘어간 학생들이 자신있게 들어가라라고 말하기에는 상명대가 어쨌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좀 꺼려지는 상황이었다.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되면 또 올해는 또 재밌죠. 왜냐면 점수가 조금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화학에너지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생명공학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어쨌든 여기서 보면 생명공학이 사범 수학교육 제외하면 사실상 1등이잖아요. 생명공학은 여전히 셀 것 같은데. 생명교육. 수학교육은 2.52였고요. 약간 떨어졌네요. 수학교육 2.52로 하락을 했고, 생명공학은 2.37. 와, 많이 올랐네. 그쵸, 2.37. 역시 생명은. 이런 경향을 보였다. 완전히 펑크 났다 이런 학과가 있을까요? 펑크 났다 이런 학과는 보이지 않죠. 그냥 그 점수 내에서 학과의 순위가 바뀌는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 상명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계열이, 상경계열이 펑크가 났고요. 경영학과, 경영정보 이런 학과가 펑크가 좀 많이 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학종을 살짝 살펴보는데, 상명대 학종은요, 뭐랄까, 그렇게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진하게 보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그냥 이제 보편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안 보는 이유가, 이건 분포도가 아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70% 컷 성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70% 컷 성적이 보이는 성적이 7등의 성적이 아니에요, 학종은.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느냐? 학종은요, 교과 전형은 점수 순서대로 등수가 정해지지만, 학종은 그냥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내신을 나열한 거예요, 나열만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역사 콘텐츠 전공의 70% 컷이 3.19란 말이에요. 3.19. 근데 이 3.19의 학생이요, 전체에서 1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과랑 이런 게 너무 좋아서 1등을 찍은 학생일 수도 있지만, 다만 여기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그냥 순서대로 쫙 나열해 보니 3.19가 그 내신 순서에서는 3.70% 컷에 걸리더라. 이런 의미일 뿐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명인재 전형을 보실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고 비율이 80% 넘어가잖아요. 보통 80%, 90%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70% 컷에 걸리는 이 점수들은요,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서류가 괜찮다면 또는 전공 학업 점수가 괜찮다면 이 70%컷 걸리는 점수로도 지원은 가능해 보겠구나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점수니까 지원할 수 있구나가 아니에요. 이 점수로 붙는 아이들은요, 그거에 맞게 서류가 잘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보다 성적이 이 지원자에서 서류가 좀 안 돼 있다 싶을 경우에는 성적이 좀 더 우수해야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서 오픈하는 70% 컷은 그런 의미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생기부를 까놓고 봐야 돼요. 생기부를 까놓고 봐야 돼. 상명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이나 해서 저도 이제 상담 관련된 일정들을 이제 예약을 좀 따로 받아볼 건데, 일단은 이제 시험이 이제 내일이면 저희도 다 끝나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을 또 다음 주 중에 컨설팅 관련된 얘기도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심리적으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공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